심천에서 가장 큰 짭퉁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심천에서 가장 큰 짭퉁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가끔 너무 모르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오시면 돈을 뺏기기도 하고 한다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하면 무조건 된다, 그리고 되게 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 되긴 하는데 잘 되는 거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어디를 가느냐, 진짜 오랜만에 심천의 지하철을 좀 타보려고 합니다. 출장하는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무슨 심천 여행 가이드가 된 느낌이 드는데, 루어후라고 심천에서 가장 큰 짭퉁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심천에서 가장 큰 짭퉁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중국을 하도 오랫동안 다녀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거기서는 촬영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몰래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깨끗하죠?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로후 짭퉁 시장이 있는 지역은 홍콩이랑 맞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후라는 역에서 열차를 타면 홍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권만 갖고 왔으면 홍콩도 들어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심천 여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홍콩하고 심천, 마카오 다 1시간 거리시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번에 홍콩까지 다녀올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가장 많이 가시는 짭퉁 시장과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는 국경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어플을 작동을 시키면 QR코드가 이렇게 뜹니다. 중국에선 지하철 탈 때 이 위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제가 어느 역에 있는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역은 화창베이역 이렇게 딱 뜨고요. 내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끄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또 특히나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도시고요. 반대로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여긴 난리 납니다. 화창루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역이 로후역입니다. 저기서 기차를 타면 홍콩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생성시키면은 이렇게 찍어주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결제됐는지 저한테 이렇게 뜹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 홍콩 국경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옆에 보이는 저 파란색 유리창 건물이 로후에서 가장 유명한 짝퉁 시장이고요. 제가 있는 위쪽이 홍콩 국경입니다.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홍콩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로후 고안이라고 써 있는데 심천에서 홍콩 국경으로 넘어가는 국경 통관소입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야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 금반지를 끼고 위통을 까고 부채를 들고 담배를 물고 계신 이 멋진 아저씨. 이 발전된 도시인데도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셔요. 들어올 때 아줌마들이 계속 가방 필요하냐, 시계 필요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데서는 촬영하는 거 걸리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아무래도 민감하니까 조금 몰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버버리나 이런 가방들, 그리고 의류, 어떻게 보면 명품관처럼 좀 꾸며놓긴 했어요. 근데 이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게 나와 있고, 실제 A급을 사시려면 얘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창고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해서 찍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진짜와 혼동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진짜를 입던 가짜를 입던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 닫은 매장들도 정말 많고, 뭐 이렇게 짭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그릇도 팔고 뭐 일반 액세서리도 팔고 그러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왔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짭퉁 시장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없는 것 같네요. 뭐 가끔 우리나라의 그 동대문에서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가짜 브랜드, 뭐 이미테이션 요 정도고, 뭐 딱히 중국의 뭐 짭퉁 대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현지인들 말을 빌리면 광주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배송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대놓고 파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실망 많이 하시겠는데요. 여기는 별로 가격도 뭐 싸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히 물건들이 뭐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에르메스처럼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를 해놓긴 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좋은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어디 얘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창고라던가 이런 데로 가야지 이제 그런 좀 괜찮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창고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쓸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데 가봤자 저는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천천히 보면서 요즘에 이 로후 짭퉁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짭퉁 같은 거 구경하시고 싶으시면 광주로 직접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후 이 아래에 지하철역 있는 쪽에 가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광주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택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다 같이 모여서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쇼핑을 즐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짭퉁 시장 근처에 오면은 이렇게 뭐 시계 필요하냐, 뭐 가방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고, 이런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 시계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상급들을 관리하는 창고들이 있어요. 그런 데로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중간 판매액의 몇 프로 마진을 먹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가끔 너무 모르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오시면 돈을 뺏기기도 하고 한다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국에 예전에 상해 쪽에 상양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짭퉁 시장이었었는데, 중국에 처음 도착해서 중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다 보니 말이 잘 안 트여서 이럴 거면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가서 최대한 많이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그 시장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알바식으로 뭐 돈을 받진 않았는데 이렇게 너네 물건을 잘 팔아보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상해에 있으면서 상양시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시장이긴 한데, 이 물건을 흥정하는 거나 대략적인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 물건을 팔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중국식으로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고요. 중국어 실력은 당연히 늘었고, 사람들이랑 농담하는 법, 시에호유라고 이제 중국어에서는 이제 사자성어 비슷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 속에서는 배우기 힘든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말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짭퉁 시장 오면은 약간 그때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누구보다 이 시장의 이 섭리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로후 상업성 중국 심천의 짭퉁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나왔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상업성 옆에 있는 저 정면에 있는 건물이 샹그릴라 호텔이거든요. 제가 정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수백 개의 호텔을 가봤는데, 빵의 진심인 저 샹그릴라 호텔 조식에 나오는 크로아상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빵의 진심인 분들은 꼭 여기 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호텔 조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보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천 퇴근길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기 자전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런 것들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 자전거나 이런 거에 습관이 된 친구들이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베트남 같기도 합니다. 베트남 가면 엄청 많잖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무슨 베트남 같아요. 중국에 진짜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쟤네들 잡고 지금 경찰들이 얼굴을 핸드폰으로 다 찍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무작위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찍으면 이 사람의 정보가 이 경찰관의 핸드폰에 뜹니다. 저도 한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당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그 어떤 민족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결혼 유무까지 다 떠요. 이름도 뜨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이렇게 무작위로 확인을 합니다. 요 위에 보시면 CCTV들 보이세요? 이 CCTV가 다 안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자가 도망칠 때 그 얼굴들의 안면 인식을 해서 위치를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기 CCTV 개수 보이시나요? 이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통제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에 아직 못 와보신 분들, 아니면은 중국에 왔더라도 뭐 장가게라던가 관광지 약간 시골에 가신 분들은 아 중국 지저분하잖아, 뭐 옷도 못 입고 촌스럽잖아 그러는데 요즘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대도시에 오면 이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백화점 규모 자체도 우리와는 다르게 몇 배씩 큰 데도 많습니다. 이런 큰 쇼핑몰들이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류 디자인이나, 저도 옷을 팔긴 하지만 의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는 수준, 뭐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비슷하게 잘 입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거를 자주 사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이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하면 무조건 된다. 그리고 되게 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 되긴 하는데 잘 되는 거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바는 그렇습니다. 잘 되게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잘 되는 거는 운때 또는 사람, 또 시기, 모든 것들이 잘 들어맞아야 자기가 원한 정도의 수준을 좀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열심히 될 때까지, 또 잘 될 때까지 발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다니면서,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